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대북 제재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위해 남해군의회는 결의안을 냈고 경상남도는 전담팀 구성에 나섰습니다. 남해안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도다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쑥과 어우러진 도다리 쑥국은 봄의 맛과 향기가 가득합니다.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수시와 정시의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경남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재개되려면 대북 제재 완화 같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병충해에 약한 딸기 모주를 기후가 적합한 북한으로 보내 키운 뒤 다시 들여와 수확한 통일딸기. 민관이 함께한 경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천안함 사건 이후 사실상 단절됩니다. 그러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사라졌던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되살아났습니다. 통일딸기 사업 등을 해온 이 단체도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긍정적인 답을 받고 올해 도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 다시 북한을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만 대북 제재 때문에 북측 답변이 없는 상황. 좋은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어서 통일 딸기를 비롯해서 그간 우리 경남에서 하지 못했던 협력 사업들이 좀 재개될 수 있는. 이처럼 경상남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민간 단체만 7곳. 예년보다 크게 늘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인데 대북 제재가 역시 걸림돌입니다. 시설 채소와 육묘장 사업 등으로 농업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경남의 기계조선 산업과 연계한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와 함께 북한 윤희상 음악회가 통영에서 공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딸기 사업처럼 경남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되려면 무엇보다도 대북 제재 조치가 일부라도 풀려야 합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조기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상남도는 조기 추진 TF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의회가 동서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남해군 의회는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해군 의회는 비용 편익보다는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제5차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과 함께 남해안 선벨트 사업 핵심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도 국도 77호선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남해를 방문해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구축은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인 만큼 경상남도가 책임지고 같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와 우리 남해군이 협업을 잘 해서 제대로 이 정부의 공약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협심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개성까지 이어지는 해안국도로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구간만 단절돼 있습니다. 남해와 여수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재 진주와 남해 등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한때 내리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경남 북서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친 비는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지역이 5mm 내외로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진주는 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과 진주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지만 차량 운행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밀양 5도, 함안 4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13도 내외를 보이며 어제보다 1, 2도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거창 영도, 산청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거창 10도, 합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남해안에선 제철을 맞은 도다리잡이가 한창입니다. 맛도 좋고 봄철에 많이 잡혀서 봄 도다리로 불릴 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쑥국으로 끓여도 어울린다고 하네요.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경남 통영 앞바다. 도다리 잡이가 한창입니다. 바닷속 깊숙이 쳐든 그물을 끌어올리자 힘차게 펄떡이는 도다리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도다리 금어기를 12월 때부터 2월 달까지 해놨기 때문에 11일부터 1월 말까지 두 달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잡힙니다. 2월 말부터 4월까지 봄철에 많이 잡히는 데다 맛도 뛰어나 봄 도다리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겨울철 산란을 끝낸 봄 도다리는 새살이 차올라 부드럽고 쫄깃한 맛이 일품입니다. 육지에선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한 쑥을 캐내고 있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통영 쑥은 향이 깊고 식감이 뛰어납니다. 쑥과 도다리를 함께 넣고 끓인 도다리 쑥국은 남해안의 대표 봄철 별미로 손꼽힙니다. 쑥도 향이 나고 도다리도 담백하고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시원하고.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요즘이지만 제철을 맞은 도다리와 햇쑥이 성큼 다가온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사들로 꾸려진 대입제도 개선연구단이 어제 1차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전형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교육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력화시키는 수능 중심의 개편이라고 반발하며 직접 개선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입시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꾸려 연구를 진행했고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전형을 통합하고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를 것을 교육부에 공고했습니다.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니라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척도로 수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하고 대학 측에겐 선발 결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장기적으로는 논술 전형도 수능과 통합해 논술 형태의 수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2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입 전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그 방안을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내놓을 2차 연구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하루 수백
또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미화원이 단 한 명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한 휴게소에서 5명이던 휴게소 미화원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속도로 휴게소. 5명이었던 미화원이 지금은 1명뿐입니다. 이동지로 근무하다가 지금 그때입니다. 이동지. 알겠어요. 유일한 여성 미화원은 화장실 내곡과 흡연 장소, 쓰레기통 등의 청소를 도맡아 노동 강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운영업체가 바뀌면서 생긴 일로 업체 측은 용역업체를 교체하면서 인력 공백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지경도 검토해봤는데 다른 업체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 등의 인력도 줄었는데 업체 측은 모두 자진 퇴사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고는 단 1명도 없고요. 네. 하지만 휴게소를 떠난 직원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12월 31일 날 6시쯤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수습사원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두시오. 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감은 바람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불안하고 서비스의 질은 예전 같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직원이 희망하면 계속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던 도로공사는 업체의 몫인 인력 관리에 대해 관여할 수 없지만 휴게소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는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경남 PD들이 만드는 코너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시작된 진주 삼성교통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PD가 삼성교통 가족대책위원회 오미영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로 제 결혼 23주년 퇴근을 하면은 버스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또 처음에 버스를 몰았을 때 너무 신기해서 저희 가족들이 전부 다 앞자리에 타고 진주 시내를. 진주 삼성교통 시내버스의 한 운전기사가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높이 120m의 김시민대교 주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마당에서 보면은 김시민대교가 보여요. 그때도 불안해하는 가족들한테 간간히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장선에 놓여진 거죠. 시가 무리하게 노선을 개편하면서 삼성교통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노선 개편 참여하지 않으면 시 보존금을 삭감하고 주지 않겠다라고 포중운송원가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가 중재에 나서가지고 다시 그러면 용역해서 발표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표준 운송원가의 재산정을 두고 진주시와 마찰을 빚던 삼성교통은 마침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주길 시장님이 출범과 동시에 소통과 화합을 하겠다. 대 한 번 자리에 나서주시지 않는 것은 소통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2층에서 그 시장실 올라가는 비상구부터 시작해서 계단 모든 출입구를 다 막았더라고요. 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무시당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슨 부강한 진주를 꿈꾸겠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 개 구름이 산책을 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장난도 치고 지금이라도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타결됐다고. 늘 저희 아저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슴이 새기고 사는 말이 더불어 숲이에요. 너, 나,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구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천사 114호와 115호 기부금 기탁증서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재활 승마체험 활동이 오늘 오후 2시 함안군 승마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마음 건강한 우리 동네 만들기 협약식이 오늘 오후 4시에 밀양시 보건소에서 열립니다. 귀농 창업 스토리 교육과 창업 역량 진단 회의가 오후 2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도는 권한대행 명의의 건의서에서 수주 물량이 현대중공업과 그 협력사에 우선으로 배정되면 대우조선과 관련 업계는 일감 확보가 어려워지며 업무 기능 중복으로 인한 구조 조정으로 고용 불안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들의 논의의 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수 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대우조선 협력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경남 부산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삼성교통 노조 파업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다음 달 학생들의 개학에 맞춰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에 대비해 현재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전세버스 100대에서 평일에는 12대를 증차하고 휴일에는 21대를 감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파업은 삼성교통의 경영 부실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해달라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삼성교통을 상대로 전세버스 운행 비용의 변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중소기업 직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생 100명과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직원 가운데 공고일 현재 경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이 경남에 있는 직원의 자녀입니다. 신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해 오는 4월 3일까지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0시 40분쯤 밀양시 삼랑진읍의 한 도로에서 57살 유모 씨의 트랙터와 34살 박모 씨의 SM6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승용차가 불에 타는 피해를 냈는데 경찰과 소방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한 경상대학교 졸업생이 1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대는 지난해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뽑은 대졸사원 795명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할당된 143명의 대다수를 경상대 졸업생이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